네, 황선우입니다. 전주에 있는 팔복 예술공장에 대해서 제가 건축가이지만 오히려 건축적인 얘기 이전에 이 처음에 사업을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지역하고의 관계를 얘기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앞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전주에 간다고 하니까 전주에 가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건축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산업단지는 1960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경공업 위주의 공업단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확장하고 성장을 거듭하다가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또 이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면서 비어져 나갈 때 전주시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의 쇠퇴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산업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팔복예술공장인데 그 옆에 있는 천이라든가 철길 그리고 비어져 있는 공장들을 무엇으로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팔복예술공장이 쓰이던 옛날의 건물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던 공장인데 90년대 이 산업이 쇠퇴가 되면서 문을 닫게 되고 또 경공업 위주의 이 산업단지에는 노동운동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났던 때가 90년대인데 그때 노동운동을 하면서 장기간에 한 400일 정도의 파업 속에서 이 공장은 25년간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전주시에서 이 장소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 예술공장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60년 동안 이 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또 환경이 굉장히 극도로 나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주변에 보면 공장인데 이 공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과 같은 이곳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 속에서 정말 일상적이지 않은 이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지라는 고민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는 전통 문화가 중심이 된 도시입니다. 그런 전통 문화의 전주에서 팔복공장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많은 산업단지들 또 해외의 많은 산업단지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공간은 누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까? 근로자일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지역 주민일까? 아니면 시민일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굉장히 많은 공단들을 돌면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우리가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예술가를 위한 예술성만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시민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술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전주다움을 계속 얘기하는데 전주 사람들은 그러면 전통문화의 전주로서만 고집할 건가? 아니면 어떤 다양성을 갖게 할 거지라는 그런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섬과 같은 이곳에 만들어 놨을 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것이 유지되고 어떻게 같이 기업이나 예술인이나 시민이나 주민이 함께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보면 때로는 예술가들만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아니면 근로자들만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데 과연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지역에 내려가서
그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전주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은 지역의 생각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뭘까 도대체. 제가 지금 5년 차 됐어요. 전주에 간 지. 이 사업은 4년간을 했는데 그 지역의 생각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 4년 되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처음 보는 나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어느 학교 나왔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북대학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서열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로 너는 좋은 생각이 있어도 내 밑에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들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만들 때도 아마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그 얘기를 저는 전주에 있는 동안 꽤 많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내 말 들어 하는 서열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 중에 문화기획을 하시면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성이에요. 예술 공간을 만들 때도 우리는 대표성을 가진 기관들만 그리고 예술가들이 대표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성은 누굴까?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 가면 저는 새로 지었는데 빈 공간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정치인이 대표성을 갖고 그 공간을 만드니까 그 정치인이 바뀌었을 때 그 공간은 작동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권력가가 그것을 혼자 독점하려고 할 때 그 공간은 아마 멈춰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지역의 단체나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먹잇감이 왔으니까 저거 어떻게 뜯어먹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좀 잘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서열이나 기득권, 대표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저걸 어떻게 생각을 바꾸지? 도시를 재생하거나 건물을 재생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야 될 텐데 대개 그동안 우리는 개발이나 아니면 문화 토건 사업을 하면서 했던 그 습성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성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사업하는 방식도 설계하고 바로 건물 짓고 그리고 이제 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맨 마지막에 정할 때도 있고 중간에 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간을 채워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작업.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 설계를 1년 있다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누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나누는 작업을 사실은 1년 동안을 했습니다. 설계를 더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이 작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무원들이 무조건 빨리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자체 단체장이 좋은 해안을 갖고 있어서 기다려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1년 뒤부터 설계를 하기 시작은 했는데 1년 동안 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업의 방식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아마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다른 파일럿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대안학교는 제가 전주에 갔을 때 예술가들이 전부 정체되어 있고 고여 있는 물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현대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하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예술 교육을 할 때 누가 교육을 할까?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수도 없이 예술 교육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만 누가 예술 교육을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엊그제 2기 입학식이 있었는데 워크숍 중심의 다양한 그 작업들을 지금 돌아가신 전수천 그 작가하고 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올해 2기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프로세스를 보면 재생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재생 이전에 기억을 재생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재생하기 위해서 이 공단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공장에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이 팔복동에 대한 이 산업단지에 대한 기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공장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억을 지금도 이제 그 작업을 계속 아직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다녔던 분들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와서 구술을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아카이브 작업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그 아카이브가 아마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1000명의 얼굴과 마음이라는 작업을 했는데 늘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동원된 인원에 의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주 10명씩 저희가 1000명이 될 때까지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어떻게 보존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할까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나가고 그때 나온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정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18명의 예술가와 함께 이 공간을 탐색하고 이 가치들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한 5,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다녀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은 아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재생되고 물리적으로 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한 것은 이 공간이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의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00명이 이 공간의 서포터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정한 것이 몇 가지의 원칙을 정했는데 대개 우리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막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뒤로 미루고 원칙을 정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몰두한 것이 5개인데 이것에서는 무조건 예술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는 공원으로서의 예술 놀이터로 만들겠다라는 원칙.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예술가들하고 같이 다 만든 작업들인데 예술가들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 여기 있는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훈련하고 그리고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커피를 만드는 것까지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존을 위한 철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시민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아마 그 모든 찾아오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보존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남겨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애정을 갖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계획을 보면 그 계획의 내용은 프로그램은 창작 공간하고 예술 교육 공간인데 서로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술가가 활동하고 전시하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또 창작 공간에 있는 예술가가 예술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12월까지 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컨셉이나 이거는 생략하고 그래도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건물에 대한 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 부분이 1차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으로 지금 이쪽에 2단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건물의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현재는 탈바꿈되어 있고요. 이 모습에서 현재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도 센터라는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센터라고 부르지 않고 예술공장이라고 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 실험을 하고 창작을 하고 항상 생산적 사고를 키워내는 의미에서 예술공장이라고 저희들은 이름을 사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예술가와 함께 예술을 하는 곳으로 이곳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